안녕하세요. 남현진 원장입니다. 여러분 삶은 계란이 완전 식품이자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생각해서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는 60세 이후의 어르신들에게 계란은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정성과 챙겨 먹었던 이 계란이 특정 음식과 만나면 오히려 혈관을 막고 신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병원을 찾는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아무 의심 없이 이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다가 건강을 해치셨습니다. 계란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같이 먹는 음식입니다. 저도 같이 먹는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혈관은 막히지 않고 심장은 훨씬 편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지난 1편 영상에서 계란의 흔히들 알아봤다면 오늘은 그 2탄으로 계란을 도구로 만드는 치명적 실수를 파헤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침에 드신 삶은 계란 때문에 혈관이 막히고 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음식과 함께 드셨다면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몸에 독을 쌓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근육을 지키려고 매일 계란을 드셨지만 잘못된 조합 때문에 오히려 신장과 혈관 건강을 잃고 후회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치명적인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복잡한 화학 공장이라서 음식끼리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조합은 이야기 되지만 어떤 조합은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계란의 단백질이 특정 성분과 만나면 시멘트처럼 굳어버리거나 부패하면서 독소가 생기는데 이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전체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정보를 통해 그 올바른 3%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기적의 정보를 얻게 되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반복해온 사소한 행동 하나가 어떻게 신장을 파괴하는 시한폭탄으로 변하는지 그 충격적인 원리를 알게 되십니다. 두 번째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민 반찬 속에 숨겨진 의외의 성분이 여러분의 혈관을 어떻게 끈적하게 만들고 수명을 갉아먹는지 확인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매일 드시는 약의 효과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몸속에 염증만 남기는 최악의 타이밍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로 계란의 영향을 200% 폭발시켜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심장을 강철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줄 3가지 기적의 식재료 활용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7분 30초의 법칙을 통해 어르신들도 소화 걱정 없이 영양소를 몽땅 흡수할 수 있는 저만의 특별한 조리법과 식단 루틴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제가 30년의 의사 생활을 걸고 전해드리는 이 비방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특히 마지막 3번째는 대부분의 한국인이 매일 밥 먹듯이 함께 먹는 음식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 몸을 망치고 있던 첫 번째 상극 음식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 몸을 망치고 있던 첫 번째 상극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반찬들은 위장이라는 거대한 반응 탱크 속에서 서로 섞이고 반죽되면서 끊임없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젊을 때는 이 공장의 처리 능력이 아주 좋아서 웬만큼 나쁜 조합이 들어와도 억지로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소화효소의 활동성도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마치 수십 년을 쉴 새 없이 돌아가 낡은 기계처럼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서로 성질이 맞지 않는 2가지 음식이 동시에 들어오면 위장은 처리를 포기해버립니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들은 뱃속에서 썩어가며 독소를 뿜거나 혈관을 막고 장기를 공격하는 흉기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그 흉기가 되어버린 첫 번째 상급 음식.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식탁 위에서 무심코 집어드는 소금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삶은 계란을 드실 때 옆에 작은 소금 종지를 두지 않으셨나요? 찜질방에서나 집에서나 계란을 먹을 때 소금을 듬뿍 찍어 먹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어르신들에게 이 습관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신장을 소리 없이 하게 하는 무서운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나이가 들수록 소금을 더 많이 찍게 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혀에는 맛을 느끼는 미뢰라는 세포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세포의 숫자가 줄어들고 감각이 무뎌집니다.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짜게 먹어야 비로소 맛이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본인도 모르게 계란에 소금을 듬뿍 찍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삶은 계란은 그 자체로 이미 적절한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는 완벽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여기에 과도한 소금이 더해지면 우리 몸속 혈액의 농도가 갑자기 진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 혈관 속으로 물을 끌어당기게 되고 결국 혈관의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여러분의 혈관 고속도로가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팽창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는 우리 혈압이 하루 중 가장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이때 소금이 듬뿍 묻은 계란이 들어오면 혈관벽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의 노다지 같은 영양소는 남기고 찌꺼기는 걸러내는 아주 정교한 체와 같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소금이 들어오면 신장의 사고체라는 미세한 혈관들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도한 소금과 함께 들어오면 신장은 이 성분들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결국 소중한 신장 필터가 망가지면서 몸속의 높에 물이 쌓이게 되고 있는 곳 신장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의 이 선생님의 사연을 들려드리면 아마 여러분도 남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이 선생님은 평생 건강 관리를 위해 아침마다 계란 2개를 꼭 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소금을 듬뿍 찍어 드시는 습관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원장님 계란은 소금 맛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죠. 하지만 몇 년 뒤 검사 결과 선생님의 신장 수치는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혈관은 이미 딱딱해져 있었고 신장은 소금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소금 한 고집이 내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 위험한 소금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해줄 기적의 방법들을 뒤에서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저 남원장의 건강 가족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많은 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건강을 선물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소금보다 더 무서운 두 번째 상급 음식의 정체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금보다 더 무서운 두 번째 상급 음식의 정체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은 혈압에 나쁘다고 알고 계셔서 조심하시지만 이것은 몸에 좋은 보장인 줄 알고 오히려 듬뿍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국민 반찬이자 밥도둑이라 불리는 달콤한 계란 장조림 속에 숨겨진 당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식당이나 집에서 계란 장조림을 보실 때 겉면이 아주 반짝거리고 먹음직스러운 갈색을 띠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내기 위해 보통 엄청난 양의 간장과 설탕 그리고 물엿을 넣고 오랜 시간 졸이게 됩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단백질 덩어리인 계란을 설탕과 함께 고온에서 오랫동안 조리는 행위는 우리 혈관 속에 시멘트 가루를 들이붓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과학적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당독소라고 불리는 최종 당화 산물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단백질과 당분이 만나 열을 받으면 서로 끈적하게 달라붙어서 변성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고기를 구울 때 갈색으로 변하며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도 이 반응의 일종이지만 이것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온갖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계란처럼 순수한 단백질이 설탕이나 물엿 같은 단순당과 만나 졸여지면 이 독소의 수치는 평소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치솟습니다. 이 당독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혈관벽은 원래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고 매끄러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끈적한 당독소들이 혈관벽에 달라붙기 시작하면 혈관은 서서히 딱딱해지고 유리처럼 잘 깨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동맥경화라고 부르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반응은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으로 나타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심장은 피를 보내기 위해 더 큰 힘을 써야 하고 결국 심장비대증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5세 박 선생님의 사례를 들려드리면 아마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박 선생님은 고기를 멀리하고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계란 장조림, 새알과 잡곡밥을 드셨습니다. 본인은 아주 훌륭한 건강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고 믿으셨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혈당 조절이 안 되고 혈압약 수치를 올려도 혈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식단을 면밀히 분석해보니 범인은 바로 매일 드시던 그 달콤한 계란 장조림이었습니다. 장조림의 설탕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해 박 선생님의 혈관을 서서히 굽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파는 토스트나 샌드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 프라이 위에 설탕을 듬뿍 뿌려 먹는 습관은 그야말로 혈관에 독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인 아침에 이런 당독소가 들어오면 인슐린 수치가 급격히 치솟으며 혈관 내피 세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젊을 때는 이런 독소를 해독할 능력이 어느 정도 있지만 60대 이후의 어르신들은 해독 시스템이 낡아서 그대로 몸에 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계란을 설탕에 졸여 드시는 일을 멈추셔야 합니다. 꼭 장조림을 드시고 싶다면 설탕 대신 양파나 대파에서 나오는 천연의 단맛을 이용하거나 조리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는 달콤한 그 맛이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건강은 무엇을 먹느니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병원 침대 위에서 보낼지 아니면 산과 들을 누비며 즐겁게 보낼지를 결정합니다. 이런 귀한 정보를 주변에 사랑하는 지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혈관을 살리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과 설탕보다 더 의미라고 무서운 복병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는 약이 계란과 만났을 때 생기는 충격적인 부작용에 대해 다음 장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금과 설탕보다 더 의미라고 무서운 복병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챙겨 먹는 약과 계란의 관계입니다. 60대 이후의 어르신들이라면 혈압약이나 당뇨약 혹은 고지혈증 약을 한두 알씩은 꼭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침 식사로 삶은 계란을 드신 직후에 바로 이 약들을 입안으로 털어넣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러셨다면 여러분은 지금껏 비싼 약을 먹으면서도 그 효과를 스스로 깎아 먹고 있었던 셈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계란은 아주 훌륭한 고단백 식품이지만 바로 이 단백질이 때로는 약의 흡수를 방해하는 거대한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온 약 성분은 위장에서 녹아 소장으로 내려가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계란의 단백질 성분은 위장에서 분해되는 과정 중에 약의 유효 성분들을 마치 그물처럼 촘촘하게 감싸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을 갖춰버린 약 성분은 혈액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대변과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결국 약은 먹었지만 정작 혈압을 낮추거나 혈당을 조절하는 데 써야 할 성분은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위산분 B가 적은 어르신들은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계란이 위장에 머물며 천천히 분해되는 동안 뒤따라 들어온 약 성분이 갈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은
평소보다 혈압이 잘 잡히지 않아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정밀 상담을 해보니 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드시고 목이 막히니까 바로 물과 함께 혈압약을 드셨던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단백질이 약의 흡수를 가로막아 혈압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1시간의 법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지난 후에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약을 먼저 드셨다면 약 성분이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1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계란을 드셔야 합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1시간의 차이가 약이 내 몸을 살리는 보장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찌꺼기가 되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의 골든 타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몸은 내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던 3가지 상급 음식과 잘못된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지친 신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기적의 구원 투수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한국인의 주방에 항상 있는 흔한 재료지만 계란과 만났을 때 놀라운 화학 반응을 이루깁니다. 다음 내용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던 무서운 상급 조합과 잘못된 습관들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소금과 설탕 그리고 약과의 관계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많이 놀라기도 하고 걱정도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여러분의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지친 신장에 새 생명을 불어 넣어줄 기적의 구원 투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우리 한국인의 주방에 항상 놓여있는 가장 흔한 채소이자 혈관의 천연 청소부라 불리는 양파입니다. 양파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이미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양파를 계란과 함께 먹어야 할 첫 번째 구원투수로 꼽았을까요? 의학적으로 양파는 계란의 치명적인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최고의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계란은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완전 식품이지만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성분 때문에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때 양파가 구세주처럼 등장합니다. 양파 속에 풍부한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혈관벽에 달라붙은 끈적한 기름때와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아주 강력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계란 노른자의 영향은 고스란히 몸에 흡수시키면서 혈관이 막힐 걱정은 양파가 싹 지워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양파가 좋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드시면 그 영양소의 절반도 가져가지 못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3가지 과학적인 손질법과 조리법을 반드시 머릿속에 저장해 두십시오. 첫 번째로 양파를 선직 후에 바로 조리하지 마시고 실온에 약 10분 정도 그대로 두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알리신 성분의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양파 세포가 공기와 만나면 효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혈액순환을 돕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알리신 성분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마치 보약을 다리기 전에 뜸을 들이는 것과 같은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썰자마자 불 위에 올리면 이 귀한 성분이 생길 틈이 없으니 꼭 10분의 기다림을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로 양파의 매운맛이 부담스러워서 물에 오래 담가두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양파의 핵심 성분인 케르세틴은 수용성이라서 물에 너무 오래 담그면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찬물에 헹구시더라도 딱 10분 이내로 끝내셔야 합니다. 매운맛은 살짝 남겨주시는 것이 오히려 혈관 염증을 잡는 데는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양파를 익힐 때의 온도입니다. 너무 센 불에서 까맣게 타도록 볶으면 양파의 유효 성분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불에서 양파가 투명해질 정도로만 살짝 볶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계란과 함께 양파를 볶아 드시면 양파 특유의 천연 단맛이 설탕이나 소금 없이도 계란의 풍미를 극대화해 줍니다.
짠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치유하는데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건강한 80대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비싼 산삼을 드시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양파 반 개와 삶은 계란을 꾸준히 챙겨 드신다는 점입니다. 양파는 혈관 고속도로를 닦는 빗자루와 같습니다. 오늘부터 계란 옆에는 반드시 양파를 놓아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이제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감이 좀 잡히시죠? 이런 알짜배기 건강 정보는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 남원장이 더 깊이 있는 의학 정보를 연구하고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한글로 대박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건강 대박이 터지기를 기원하는 제 마음을 담아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양파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고 병원비를 아껴줄 최고의 적금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그 시너지가 무려 4배 이상 치솟는 또 다른 빨간색 구원투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암 효과부터 심장 보호까지 책임지는 두 번째 구원투수의 정체와 기가 막힌 섭취법을 다음 장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십시오. 자, 그럼 양파에 이어서 우리 혈관과 심장을 지켜줄 두 번째 구원투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파가 혈관의 찌꺼기를 닦아내는 빗자루였다면 이 음식은 혈관 벽을 튼튼하게 코팅하고 심장을 강철처럼 만들어주는 빨간색 방패와 같습니다. 바로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채소 토마토입니다. 유럽에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갈수록 의사들의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토마토를 먹으면 환자가 줄어든다는 뜻인데요. 특히 계란과 토마토의 만남은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토마토의 붉은 빛을 만드는 리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리코펜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좋은 토마토를 생으로만 드셨다면 여러분은 토마토 영양소의 10%도 채에 흡수하지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리코펜은 세포벽 안에 갇혀있는 데다 기름에 녹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계란이 구세주로 등장합니다. 계란 노른자 속에 들어있는 질 좋은 지방 성분은 토마토의 리코펜을 녹여서 우리 몸속으로 흡수시키는 최고의 운반 트럭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토마토를 계란과 함께 익혀서 드실 경우 리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리지만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부족하다는 유일한 단점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바로 이 부족한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계란이 가진 단백질의 힘과 토마토의 항산화 능력이 만나면 노년기 어르신들의 면역력은 그야말로 무족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특히 노년에는 대사 능력이 떨어져 몸속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토마토의 리코펜은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억제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를 드실 때도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열을 가해서 드십시오. 토마토에 열을 가하면 단단한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리코펜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계란 프라이를 하실 때 토마토를 잘게 썰어 함께 볶거나 삶은 계란을 드실 때 토마토를 살짝 데쳐서 곁들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끓는 물에 토마토를 살짝 데치면 껍질도 잘 벗겨지고 소화 흡수율도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로 설탕은 절대 뿌리지 마십시오. 앞서 제가 계란과 설탕이 만나면 당독소가 생긴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토마토에 설탕을 뿌리면 토마토 속의 풍부한 비타민 B1 성분이 설탕을 분해하는데 소모되어 버려 정작 우리 몸에 쓰일 영양소가 사라집니다. 단맛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약간의 소금을 치는 것이 리코펜 흡수를 돕는 데 유리합니다. 소금은 토마토의 비타민 성분을 보호하고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가급적이면 완전히 익은 빨간 토마토를 선택하십시오. 초록빛이 도는 덜 익은 토마토보다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이 훨씬 더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도 아주 좋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영양소 밀도는 일반 토마토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의 전립선 건강과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이 빨간색 포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심장이 약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침마다 계란과 함께 살짝 볶은 토마토를 드시라고 처방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하셨지만 3개월 뒤 그분은 이제 산책이 즐겁다며 활짝 웃으시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혈압 수치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안색이 밝아지셨습니다. 토마토와 계란의 시너지가 그분의 심장 근육과 혈관의 활력을 불어 넣어준 것입니다.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뜨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도 탄력을 잃고 굳어지기 마련이지만 자연이 준 이 빨간 방패를 매일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거꾸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제 냉장고에 토마토가 보인다면 무조건 계란을 함께 꺼내십시오. 그것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는 가장 쉬운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 토마토와 양파만큼이나 중요한 마지막 구원 투수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몸이 무겁거나 손발이 차가운 어르신들에게는 인삼보다 좋다는 이 가루의 정체를 아십니까? 이것은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돕고 몸의 온도를 높여 면역력을 폭발시키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 충격적인 정체와 기가 막힌 활용법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자, 이제 양파와 토마토에 이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폭발시키고 계란의 영향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줄 마지막 구원 투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식재료는 여러분의 주방 양념통 속에 항상 들어있을 텐데요. 너무 흔해서 그 가치를 몰랐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검은 보석이라 불리는 흙후추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은 계란을 드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고 배가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은 적 없으신가요? 특히 60대 이후의 어르신들은 위장의 온도가 낮아지고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금방 탈이 나곤 합니다. 바로 이때 흙후추가 비장의 무기가 됩니다. 한약적으로 후추는 성질이 따뜻하여 위장의 찬 기운을 몰아내고 소화 기능을 돕는 보양 식재료로 쓰여왔습니다. 계란의 단백질이 위장에서 겉돌지 않고 따뜻한 온기 속에서 빠르게 분해되도록 돕는 최고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흙후추의 진짜 놀라운 효능은 후추의 매운맛을 내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에 숨겨져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피페린은 우리 몸의 영양소 흡수율을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앞서 말씀드린 양파와 토마토를 계란과 함께 드실 때 후추를 한 꼬집만 뿌려주면 그 영양 성분들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무려 2000%까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후추는 계란이라는 영양 덩어리를 우리 세포 구석구석으로 배달해주는 초고속 택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피페린은 지방세포의 형성을 막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노년기에 쌓이기 쉬운 나이살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혈관 속에 기름때가 쌓이는 것을 방해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니 양파와 함께 먹었을 때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흙후추 사용의 결정적인 규칙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급적이면 이미 갈려있는 후춧가루보다는 통후추를 그때 갈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추를 미리 갈아 놓으면 후추 속의 휘발성 정유 성분과 피페린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려 그 약효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향긋한 후추 향이 살아있을 때가 바로 영양소가 살아있는 상태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후추는 조리가 거의 끝난 후에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후추를 넣고 고온에서 오랫동안 가열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 요리를 다 마친 후에 혹은 삶은 계란을 드시기 직전에 후추를 살짝 뿌려 드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계란을 드시면 자꾸 설사를 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계란을 드실 때 소금 대신 계란에 후추를 뿌려보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이제 속이 너무 따뜻하고 편안해졌다며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소금이 신장을 망가뜨린다면 후추는 위장을 살리고 영양을 채워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식탁 위에 소금 종지는 치우시고 그 자리에 후추 라인더를 놓아주십시오. 작은 후추 알갱이 하나가 여러분의 소화력을 살리고 계란의 단백질을 강철 근육으로 바꿔주는 마법을 부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혈관을 막는 독이 되는 음식과 혈관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들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재료들을 어떻게 하나로 합쳐서 먹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제가 직접 고안한 혈관을 청소하고 수명을 늘려주는 기적의 계란 식단 레시피를 아주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30년 의사 생활의 노하우가 담긴 이 식단 하나면 여러분의 노후 건강 걱정은 끝입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혈액을 맑게 하고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식재료들이 무엇인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초도 제때 제대로 달여 먹어야 보약이도 하듯이 이 식재료들도 요리하는 순서와 먹는 방법에 따라 그 효능이 천차만 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30년 의사 생활의 노하우를 집대성한 기적의 계란, 건강식단 레시피를 여러분께만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혈관 청소, 계란 샐러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안하는 이 식단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의 염증을 씻어나고 딱딱해진 혈관의 탄력을 되살리기 위해 의학적으로 설계된 처방전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계란 조리법부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조리법은 7분 30초의 법칙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할 때 계란을 넣고 정확히 7분 30초 동안 삶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흰자는 탱글탱글하게 익고 노른자는 젤리처럼 촉촉한 반숙 상태가 됩니다. 왜 완숙이 아닌 반숙일까요? 노른자를 너무 오래 가열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질 좋은 지방산이 산화되기 쉽고 소화 효소가 열혈하게 돼요. 어르신들의 위장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2배 이상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반숙 상태일 때 우리 몸은 계란의 핵심 영양소인 레시틴과 아미노산을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샐러드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배운 구원 투수들을 준비하십시오. 잘 익은 빨간 토마토 1개를 한 입 크기로 썰고 양파 반 개는 아주 얇게 채를 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채선 양파는 반드시 실온에서 10분 동안 두어 알리신 성분을 충분히 활성화시킨 뒤 사용하십시오. 그동안 토마토는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아주 약한 불에서 1분 정도만 볶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이 지방과 만나 흡수율이 400% 이상 치솟게 됩니다. 이때 토마토를 너무 으깨지 말고 모양을 살려 살짝만 익히는 것이 식감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여기에 오늘 제가 처음 공개하는 특별한 비법 재료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바로 천연 발효 사과식초 1스푼입니다. 사과식초의 유기산은 계란의 단백질이 위장에서 더 잘게 분해되도록 도와주며 소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한 번 더 막아주는 이중 방어막 역할을 수행합니다. 큰 접시에 7분 30초 동안 삶은 계란 2알을 반으로 잘라 담으시고 그 주변에 살짝 볶은 토마토와 생양파를 넉넉히 올리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드레싱 대신 갓더가라는 흑후추를 듬뿍 뿌려주십시오. 소금은 절대 넣지 마십시오. 양파의 알싸한 단맛과 토마토의 감칠맛 그리고 후추의 향긋한 매운맛이 어우러져 소금 없이도 충분히 맛있는 한 끼가 완성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손발이 붓고 기운이 없으셨는데 이 식단을 일주일간 실천하신 뒤 몸에 부기가 빠지고 눈이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양파와 토마토가 혈관의 독소를 잡고 계란의 단백질이 근육을 생성하며 후추가 대사를 촉진했기 때문입니다. 식단을 드실 때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곁들이십시오. 수분은 영양소를 혈관 구석구석으로 실어 나르는 트럭과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도 세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먹는 순서입니다. 샐러드를 드실 때는 먼저 양파와 토마토를 천천히 씹어 드신 뒤에 계란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을 먼저 부드럽게 코팅해주면 계란의 단백질이 훨씬 더 편안하게 소화되고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작은 순서의 차이가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결정짓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또한 이 식사는 꼭 천천히 30번 이상 충분히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침 속의 소화효소가 음식물과 충분히 섞여야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영양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드시면 보장도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식단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소호신입니다. 오늘 당장 주방으로 가서 소금 대신 후추를 꺼내고 계란과 함께 양파와 토마토를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그 한 접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나를 지켜줄 가장 확실한 건강 접금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지식을 가슴에 새기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식탁 위에 흔한 계란 하나가 잘못 먹으면 내 몸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잘 먹으면 죽어가는 세포를 살리는 명약이 될 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많아서 머릿속이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꼭 저장해야 할 핵심 내용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3가지 악연을 끊어내십시오. 무심코 찍어 먹던 소금은 신장을 파괴하는 시한폭탄입니다. 달콤하게 졸인 장조림 속의 설탕은 혈관을 딱딱하게 굳히는 시멘트와 같습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하기 전후에 계란을 바로 드시는 습관은 보약을 도구로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 3가지만 멀리해도 여러분의 혈관과 신장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3가지 기적의 구원투수를 곁에 두십시오. 양파는 혈관의 찌꺼기를 닦아내는 천연 빗자루입니다. 토마토는 심장을 보호하는 붉은 방패입니다. 그리고 흑후추는 영양소 흡수를 폭발시키는 촉매제입니다. 이 친구들을 계란과 함께 식탁에 올리는 것이 100세 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셋째, 7분 30초의 법칙과 식후 걷기를 실천하십시오. 촉충한 반숙계란은 영양 흡수의 황금 열쇠이며 식사 후에 가벼운 산책은 그 영양소를 강철 같은 근육으로 바꿔주는 마법의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뵈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내 몸을 망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잘못된 식습관 하나 때문에 병상에 누워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굽은 등과 거친 손마디를 볼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본인의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챙기셨던 분들입니다. 본인은 찬물에 밥을 말아 드셔도 자식들에게는 따뜻한 계란 프라이 하나라도 더 해주시려던 그 마음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건강을 챙길 때는 아깝다는 이유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대충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지면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의 행복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가족의 기둥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질병은 세월이 주는 훈장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계란 식단은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혈관을 다시 정게 만들고 신장의 기능을 되살려줄 가장 강력한 자연의 치료제입니다. 비싼 인삼이나 영양제보다 매일 아침 주방에서 준비하는 이 정성어린 한 접시가 여러분의 노후를 100배는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십니다.
아파서 누워있으면 자식들 고생시키고 손주들 보기 미안하다며 한숨을 쉬시죠.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이 식단을 실천하십시오. 비싼 영양제를 사 먹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계란 하나를 정성껏 챙겨 먹는 것이 자식들을 위하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자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튼튼한 다리로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그 평범한 일상이 여러분이 누려야 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삶의 무게에 치여 정작 나 자신의 몸이 보내는 비명소리를 외면하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배운 계란 하나, 양파 한 조각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아끼고 돌보겠다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주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위해 하실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야 몸의 기여도 잘 순환됩니다. 음식을 드실 때마다 이 음식이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나를 지켜준다는 고마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먹는 한 끼는 그 어떤 보약보다 강한 생명력을 발휘합니다. 오늘부터 식탁 앞에 앉으실 때마다 나는 오늘 더 건강해진다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주방에서 구할 수 있는 양파와 토마토 그리고 후추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먹자는 작은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약속이 3개월 뒤 여러분의 혈압 수치를 바꾸고 6개월 뒤 여러분의 근육량을 바꾸며 1년 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약에 의존하기보다 건강한 식탁의 힘으로 스스로의 몸을 치유하는 기적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혼자만 알고 건강해지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소중한 이웃들에게 이 영상을 선물해 주세요. 특히 평소에 장조림을 좋아하시거나 계란에 소금을 듬뿍 찍어 드시는 지인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나누면 기품이 배가 되고 건강을 나누면 수명이 배가 된다는 말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신장을 살리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난 세월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의 몸에게 이제는 최고의 대접을 해주세요. 정성껏 삶은 계란과 양파, 토마토 한 접시가 여러분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100세까지 팔팔하게 삶을 즐기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여 정보를 전하는 유일한 유의입니다. 앞으로도 저 남원장은 여러분이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100세까지 활기차게 사시는 그날까지 가장 정직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연구를 계속하고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실천하시면서 느낀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슴 깊이 당부드립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하고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내일 아침 주방에서 계란을 삶는 그 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가 강해지고 혈관이 맑아지는 그날까지 저 남원장이 항상 격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나 여러분의 식탁에는 항상 건강한 온기와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대박나시고 오늘도 가장 행복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남현진 원장이었습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상식이며 특정 개인의 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의료 행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 의심되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본인의 체질에 맞는 식단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정책에 따라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어떠한 상업적 이익이나 기만적 행위도 포함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길에 오늘 이 영상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100세 시대의 건강한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